수업 시작할게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죠. 문과생들이 많이 하지만 이과생들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고 이거는 거의 다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고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울 거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순열이죠. 여러 가지 순열. 왜 순열부터 다시 하냐? 이거는 수학하에서 배웠던 거예요. 순서 있게 나열하세요. 이거 수학하에서 배웠던 건데 왜 여기서부터 다시 하냐? 그러면 이 중간에 확률 단원이 있어요. 근데 확률 단원을 구하려다 보면 여러분은 이미 순열과 조합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설명을 해놓지 않습니까? 확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순열은 어떻게 했었고 조합은 어떻게 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 배우는 원순열과 중복조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오늘 하루는 요걸로 4시간을 채웁니다. 설명 듣고 문제풀이 위주로 또 많이 할 거예요, 뒤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책 나눠준 것처럼 이제 중복조합. 이게 좀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수능에서는 킬러로도 많이 나오는 중복조합. 그리고 아니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이렇게. 이항정리는 배운 친구들은 다들 한 번씩 절레절레 하는 그런 과목 단원이에요. 이항정. 이름도 싫고 식이 막 문자 파티로 이렇게 막 쭈르륵 나열되어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번 주 목요일에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확률, 여러 가지 확률들을 볼 건데 확률만 할지 네 번째에 있는 조건부 확률을 같이 좀 할지. 왜냐하면 통계도 중요하니까요. 6번의 통계까지 다 하려면 요거를 좀 같이 하면서 약간 겹쳐서 최근 한 권 한 권일 텐데 겹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째 가면 이산 확률 분포, 여기서부터 통계예요. 이산 확률 분포 요거를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가면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는 뚝뚝 끊어져 있는 어떤 자료들의 평균, 분산 이런 3포도 구했던 거. 중3 때 3포도 해봤잖아요. 우리 기억에는 없지만 했었다고요. 근데 그런 거 관련된 거고요. 연속 확률 분포, 여기가 이제 통계에서는 메인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게 또 역시 약간 준킬러, 킬러 이런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그러니까 요거 3개가 제일 중요해요. 알고 보면 이렇게 3개가 확통해서 이거 잡으면 다 맞출 수 있다. 나머지는 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 이제 통계적 추정까지 같이 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의 수업으로 확통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 하는 것처럼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들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처음 하는 것처럼.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순열을 한번 해보겠다. 책 펴시면 경우의 수, 포커스 1에 경우의 수부터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경우의 수. 여기는 쭉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용어들이죠. 시행, 표본, 공간, 사건, 경우의 수 이렇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는데 2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절대 빼먹으면 안 돼. 무언가 고려 안 한 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뭘 하면 안 돼? 중복하면 안 돼. 센 걸 또 세면 안 돼. 이거 2가지를 지키면서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 따지는 게 이제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순열이라는 어떤 공식처럼 된 방법도 사용하고 조합이라는 공식처럼 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어떤 경우를 분류할 때 써요. 합의 법칙은 보통은 또는 이런 말들 나오면 많이 쓰고 뭐뭐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중학교 때 보면 합의 법칙은 그냥 다 이해를 했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서울에서 뭐 제주도를 간다. 서울에서 제주도를 간다. 가는 방법이 뭐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뭐 어떻게 배로 가거나 또는 뭐 헤엄쳐서 가거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지만 세 가지가 한 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 편이 두 가지면요. 그러면 비행기 1, 비행기 2 이렇게 비행기로 가거나 혹은 바다로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기 앉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확통 해봤어요? 한 번은 했고 그래도 처음 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하도록 할게요. 뭐 영상은 다시 모두 제공될 테니까 다시 앞부분 보시면 되고 앞에 별로 없었긴 했는데 자 하벨 법칙은 또는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걸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우지만 사실 우리 확률 풀 때는 큰 대분류를 하는데 하벨 법칙을 써요. 이런 케이스가 있거나 또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 할 때 대분류를 할 때 케이스 분류할 때 고급진 말로 많이 하잖아요. 케이스 분류할 때 하벨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하벨 법칙에서 또 뭐 이거 집합의 성질 있잖아요. 원소의 합 이거 있는데 한번 보시면 돼요. NA 더하기 NB에서 겹치는 부분을 뺀다. 중복된 걸 두 번 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보고 뒤에 넘어가 주시면 이제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고배 법칙은 항상 확률 계산할 때 우선시하는 법칙입니다. 고배 법칙. 근데 고배 법칙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모든 사건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이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사용을 하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에는 시간상 동일한 시간에 동일 시점에서 딱 이렇게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어서 다음 일이 일어나는 걸 연속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아까 서울 있고 여기가 부산 있고 여기가 제주 있어요. 자, 서울에서 제주를 가고 싶어. 이렇게 갈 수 있죠. 비행기 타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렇게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산까지 차로 간 다음에 뭐 차로 가거나 뭐 기차로 가거나 한 다음에 부산에서부터 제주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다든지 부산에서 또 비행기를 탈 수도 있겠죠. 뭐 제주항공을 이용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육상으로 가는 경로가 몇 가지냐면 앞에서 땅으로 가는 게 두 가지 이어서 부산에서부터 제주로 두 가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선택을 해서 한단 말이야. 이런 거 고배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분류로 하벨 법칙이 쓰인다 했잖아요. 땅으로 갈지 하늘로 갈지 하늘로 가는 경우 두 가지 또는 땅과 바다 여기를 거쳐가는 거 부산을 거쳐가는 거 이렇게 대분류를 할 때 하벨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나 경우의 수 이런 거 풀 때 문제를 읽고 이게 대분류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분류가 필요하면 케이스 분류를 해서 1번 케이스는 어떻고 2번 케이스는 어떻고 해가지고 문제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무조건 이 경우 곱하기 어떤 경우 곱하기 어떤 경우가 있어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짜잘한 건 다 고배 법칙이 담당하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어요. 맨 밑에 이제 수용도와 사전식 배열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중요한 얘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하벨 법칙은 적당히 유형별로 분류하여 가지수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순서가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고배 법칙을 적용하기 어려우면 수용도를 사용합니다. 고배 법칙이 거의 메인이지만 이게 좀 까다로운 것들은 수용도를 그려서 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중복하지 않게 세워야 합니다. 이건 모든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여러분이 늘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빠진 거 없는지 중복한 건 없는지 이걸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 보면 제일 먼저는 고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연속적으로 계속 곱해서 이걸 끝내버릴 수 있는가,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배반인 경우 분류하여 구해서 더한다 이랬어요. 대분류를 해야 되는 거야.
배반인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낯선 말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배반인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배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배반.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완전히 시간상 이거는 같이 일어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가 나오거나 짝수가 나오거나 이런 거 배반이에요. 홀수이면서 짝수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 또는 저런 케이스로 분류해서 합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대분류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배반을 배우고 나중에 독립하고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어. 근데 영향을 안 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교실에서 탁구를 친다고 합시다. 실내 탁구 경기예요. 근데 밖에 비가 와.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비 오거나 말거나. 어떤 애들이 습도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거 말고 여기 습도 완벽히 조절되고 온도 완전히 조절되는 경기장이야. 그럼 밖에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이 몇 홀수 날이냐 짝수 날이냐 이런 거 상관없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 그런 걸 독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승리할 확률 뭐 이런 거 하면 독립인 거야. 좀 어거지 같은 예지만. 근데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대말로. 종속적이라는 건 영향을 충분히 받는 상황. 앞에 일이 영향을 주는 상황. 그러니까 고배 법칙에 적용이 가능한 상황을 우리는 종속적이라고 해요. 비 오는 날 축구 경기. 영향이 있죠. 비 오는 날 승률이 유난히 높은 팀이 있고 낮은 팀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종속적이다. 영향을 받는다. 독립적이다는 영향을 받진 않지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다. 배반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반인지 아닌지 구별해가지고 우리는 합의 법칙을 적용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도 또는 사전식 배열법을 사용한다 이랬는데 수용도랑 사전식 배열은 여러분이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 차례대로 세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순서가 있을 거냐. 숫자는 1부터 작은 수부터 큰 수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지만 다른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방식으로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맨 밑에 네 번째 보면 여사건을 고려한다 이랬는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여사건은 이 문제를 그냥 생각해서 풀었을 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와 이거가 아닌 반대 상황을 따지는 게 어떤 게 쉬울까를 항상 고려를 해봐야 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떨 때는 이거 그대로 문제 그대로 푸는 것 같고 경우의 수를 다 나눠서 푸는데 어떨 때는 요거 반대로 구하면 빨리 푼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해보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때 어떤 게 편한지를 해보고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는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지 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요거 두 가지 다 반대 상황도 고려해봐서 구해봐야 돼요. 경우의 수를. 자 이제 순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열. 자, 포커스 두 번째라고 되어 있고 순열.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게 고1 때 수학하에서 배웠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애인데 그래서 이렇게 쓰죠. NPR 이렇게 N개를 R개의 자리에 순서 있게 나열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때 이런 거야. N부터 시작해서 N보다 하나 작은 수, N보다 두 개 작은 수 이런 식으로 곱해 나가서 언제까지 곱할 건데 이게 R개가 되게 해라 이런 거죠. R개를 곱해라. 맞죠? 알고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알아요? 아는 사람 있을까요? 요거를 은근히 애들이 잘 안 외우고 있더라고. 외우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혹시 정수개수 카운팅 할 줄 아나요? 정수개수 세기?
이거는 뭐 이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 중학생 이상이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자, ABX가 정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정수 개수를 카운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부등식일 때 정수의 개수는 이렇습니다. 자, 요거 기준이에요. 한쪽에만 는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수 개수를 큰 거 빼기 작은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용어로 말을 만들어서 외우는 거를 추천해요. 그냥 식을 본 그대로 외우려고 눈으로만 하는 애들 있어요. 못 외워요. 우리 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출력을 해야 돼요. 출력을 해야 돼. 이게 뇌과학에서 말하는 비밀이거든요. 일부러 말하는, 내 귀에 들리게끔 내가 출력하고 혹은 친구한테 설명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큰 거 빼기 작은 거 개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얘보다 위에 있는 식보다 A가 없죠. 아래에 있는 식보단 B가 없죠.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에서 한 개 뺀 거 개수예요. 오케이. 자, 요거는 얘보다 A가 많고 얘보다는 B가 많죠. 그러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한 개가 더 있다. 요렇게가 정수 개수 카운팅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개가 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큰 수고 점점 작아져서 얘가 작은 수야.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한 개를 더해야 R개죠. 얘부터 시작해서 얘까지. 얘도 포함, 쟤도 포함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별과 R의 자리를 바꾸면 여기 별의 정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들 안 외우는데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n 빼기 r 플러스 1개 이렇게 해요. 알겠죠? 뭐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n개부터 차례로 곱해서 하나씩 줄이면서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6명이 있었어. 6명 중에 6명 중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나열하고 싶어. 그럼 세 자리를 이렇게 만들죠. 세 자리를 만들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은 이게 가치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치가 다르다. 가치가 달라요. 여기 우리 앞에 보이는 게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 3개 아무렇게나 해놨지만 이건 첫 번째 자리야. 여기가 두 번째 자리고 여기가 세 번째 자리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학생이 6명 맞죠? 그러면 6명 중에 한 명이 사라지고 나서 5명이 있는데 두 번째 자리 누구 앉을래? 5명 중에 한 명이 앉죠. 그죠? 그 다음에 2명이 사라진 상태에서 4명 중에 다음 자리에 앉을 사람은 4명 중에 한 명 이렇게죠. 고배 법칙 적용해서 6, 5, 4 이게 지금 6, P, 3에 해당하는 거예요. 6명 중에 3명을 줄 세워 앉히는 경우. 그러니까 큰 수부터 하나씩 줄여서 3개 곱해라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이게 NPR이었어요. 자, NPR은 또 이제 식을 외워야 되니까 우리가 중요한 식이 있죠. NPR에 대한 식은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N팩을 뭐로 나눈다? N-R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거는 나는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차이팩분의 N팩이다. 차이팩분의 N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7P3을 계산해요. 그러면 7, 6, 5, 4, 3, 2, 1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몇 개만 남기기를 원해? 3개만 남기기를 원해. 위에 3개만 남겼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누기로 제거를 해야지. 왜냐면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로 제거하는 거야. 앞으로 풀 모든 문제도 순열에서 고배 법칙의 반대는 나누기예요. 중복된 걸 제하고 싶을 땐 나눈다가 기본이에요. 자, 나누고 싶은 게 4, 3, 2, 1이야. 그쵸? 이게 4팩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얘와 얘의 차이가 4기 때문에 4팩인 거야. 그래서 외울 때 차이팩분의 n팩이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차이팩분의 n팩 말로 해서 외워야 한다 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식만 보고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니까 강제로 한글과 짬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공부 잘해서 외우기 좋아하는 애들은, 외우는 걸 잘하는 애들은 약간 아재 개그처럼 섞어서 외우는 걸 잘하더라고. 그거 진짜 엄청난 비법이에요. 영어 단어 외울 때도 그거랑 비슷한 발음의 한국어를 이렇게 섞어서. 자, 차이백분의 엠팩이다. 이해돼요? 다른 거 해봐도 무조건 차이백분의 엠팩이에요. 자, 이 식이 중요하고, 당연히 이게 정의에 해당하는 식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는 퍼뮤테이션은 줄 세우기잖아요. 그쵸? 뭔가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컨비네이션을 먼저 배우고, 조합이죠. 컨비네이션. 조합을 하는 건 뭔가를 골라내기만 하는 거야. 중2 때 자격이 있는 대표 뽑기, 반장, 부반장 뽑기와 청소당권 2명 뽑기, 이게 이제 자격이 같은 대표 뽑기였어. 그게 조합이거든요. 나는 이제 우리 학원, 그러니까 내가 주로 가르치는 애들한테 이거는 골라내기야, 이렇게 콜라내기야 라고 해요. 좀 여기서 하려니까 좀 그런데 골라내면 돼요. 뭔가를 골라내면 돼요. 골라내고 그 골라낸 애들 가지고만 줄을 세우면 된다. 알명 뽑았으니까, 알명을 골라냈으니까 그 알명으로 줄을 세우면 돼요. 이게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경우의 수 확률에서. 그러니까 순열로 바로, 이것이 순열이니까 바로 순열로 해서 NPR이야 해가지고 구해내는 애들 많이 없고요. 나중에는 문제가 복잡해지고 조건이 많아지면 우선 골라내, 조건에 맞는 상황을 우선 골라내고 걔네들 가지고 줄 세울 거야 하는 게 정말 많아요. 나중에 보면 얘가 정말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외워야 돼요. 지금 다 꼭 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요 그러겠지만 진짜야.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식이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식은 이제 학교에서 내신할 때 많이 응용돼서 나오는 식인데, 자, 뭐 n명이 아니라 n-1명 중에서예요. 한 명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식의 의미는 이런 거야. 특정 한 명을, 특별한 한 명이 있어요. 특정 한 명을 포함해서 줄을 세우거나 혹은 포함되지 않은 채 줄을 세우거나, 이 식이 의미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할게요. 이거는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할게. 7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는 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7, 6, 5 이렇게 될 거야. 맞죠? 7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니까 7, 6, 5. 그런데 한 명이 특별해. 이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누구라 할까? 누가 특별하니 여러분한테는? 없니? 차은우? 뭐 아무튼 차은우 씨가 왔어. 우리한테 방문했는데 7명 사이에 한 명으로 차은우 씨가 방문을 했어. 그러면 차은우 씨가 있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줄을 세우면 차은우 씨는 무조건 여기 세 자리에 줄을 서야 돼. 여기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3개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줄을 세워야 돼. 오케이? 이게 3, 이게 R 이거예요. 3군데다 줄을 세웠어. 그래서 여기에 세웠어. 이렇게 세웠어. 3군데다 한 군데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 몇 명이야? 한 명 쓰고 났더니 6명 남아있죠. 저쪽에 6명 있잖아. 6명 중에 2자리를 줄을 세우는 거지. 여기는 이해되나? 여기에다 6명 중에 2명을 줄을 세우는 거죠. 이 상황 이해돼요? 그리고 차은우 씨가 있지만 차은우 씨가 없는 것처럼 아예 배제해놓고 6명 중에 3명을 줄을 세우는 경우가 있겠죠. 이해되나? 차은우 씨 없다고 치고, 있지만 없다고 치고 6명 중에 줄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차은우 씨가 없다고 생각해서 구한 경우의 수와 차은우 씨를 꼭 집어넣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줄을 세운 경우랑 이것 또는 이것인 거예요. 대분류. 이거는 차은우 씨가 있으면서 없을 수도 없잖아. 그치?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배반이잖아. 있다라고 하고 줄을 세우는 경우와 없다라고 하고 줄을 세우는 경우가 합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냥 7명 중에 3명 줄을 세우는 경우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이런 구조죠. 이 3 컨비네이션 1이 이게 자리 개수가 3개였기 때문이야. R개였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R 곱하기
한 명 빼고 남은 자리도 하나 줄었죠. 왜? 얘가 앉았으니까 하나 줄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애초에 차은우 씨가 없다고 치고 6명 중에서 자리는 그대로 세 자리에 배치를 하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거 할 때 이해 잘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외우기는 해야 되는데 참 힘들다. 외우셔야 돼요. 이 식은 학교에서 한 번씩 쓰입니다. 이게 다음 순열 조합 관련된 식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걸로 나오기도 하고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죠? 이거 외에 또 다른 식도 있는데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외울 게 밑에 있네요. n팩 n의 계승이라고 한글로 하는데 계단처럼 곱하는 거 n부터 시작해서 n-1, n-2에서 언제까지? 1까지 곱하는 거 n의 계승.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알죠? 그 다음에 n 퍼뮤테이션 n 이거는 n명 중에 n명을 세우는 거니까 얘는 n팩이죠. n명 중에 n명을 그냥 다 줄 세우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를 확인해 볼게요. n 퍼뮤테이션 n은 n팩을 차이팩으로 나눈다고 했어. 그랬더니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0팩이 등장하네. 0팩은 얼마일까요? 수에서 분모의 0이 되는 거 가능해요? 아니에요. 없죠.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약속하기로 합시다. 0팩은 1입니다. 쌤, 1팩도 1이잖아요. 맞아요. 1팩 한 명을 줄 세우는 거 한 가지죠. 그리고 0팩도 1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다. 근데 약속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이렇게라도 생각했으면 좋겠어. 봐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큰 틀이 뭐예요? 경우의 수예요. 맞죠? 아무도 없는데 줄도 안 세워. 아무도 줄 세우지 않을 거야. 또 한 가지 경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무도 줄 세우지 않을 거야. 이것도 한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외워야 돼. 알았죠? 0팩은 1이었어. 그 다음에 n 퍼뮤테이션 0 하나 나와 있네. 요거는 뭐예요? n팩 퍼뮤테이션 0은 n팩의 차이팩을 해도 어때요? 이가 n팩의 차이팩 하면 얘는 1이죠. 그래서 n명이 있는데 아무도 줄 세우지 않을 거야. 또 한 가지 경우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n 퍼뮤테이션 0도 1입니다. 알겠죠? 그럼 경우의 수기 때문에 0이 없어. 0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경우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n 퍼뮤테이션의 계산인데 거기는 이게 써 있는 거야. 이거 계산은 요걸 많이 쓰니까 보면 네모칸 있고 이런데 1의 장소에는 n가지, 그렇죠? 두 번째 장소에는 n-1가지,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R의 장소에는 이거죠. 이 친구 네모칸에 이 친구가 들어가고 따라서 고해법칙으로 이렇게 주르륵 나열해서 쓴다. 이게 n 퍼뮤테이션 R이에요.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이제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과 이웃하지. 이게 반대말처럼 느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근데 정확하게 반대말이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따질 때. 반대말이 아니고요. 반대말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웃한 경우를 모두 전체에서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별개야 라고 생각하고 구하셔야 돼요. 자, 이웃하는 경우는 우리가 묶음 처리하는 거죠. 이웃해야 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고 기타 등등이 있으면 이런 애들을 배열을 하는 거예요. 묶음 처리하고 묶은 다음에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나열을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줄을 설 수 있죠. 2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끼리, 3명이면 3명끼리 자기들끼리 줄을 설 수 있어요. 네. 그것까지 하는 게 이웃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있어요. A, B, C, D, E, F 6명이 있죠. A, B, C, D, E, F. 근데 이 중에 C, D, F는 절친인가봐. C, D, F 같이 다닌대. C, D, F 같이 다녀. 그러면 남은 애들이 A, B, E 이렇게 해서 마치 얘네가 몇 명인 것처럼 4명인 것처럼 4명 줄 서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줄 서고 나서 우린 우리끼리 줄 서볼까?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인 것처럼 해서 나열을 하고 묶음 처리해서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나열을 한다. 이거 뭐 안 헷갈리고 잘 할 수 있죠? 이건 잘 해요. 자, 그 다음 이웃하지 않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웃하지 않게가 이웃하게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웃하지 않게가. 그래서 하는 방식이 있어. 이거는 이웃하지 않게는 상대를 먼저 배열해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구조야. 상대 배열, 사이사이에 나열한다. 이웃하게는 키워드가 묶음이에요. 묶음을 나열하고 여기까지가 1번,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나열하는 게가 2번 이렇게 해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둘 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뭘 하라는 건지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D가 있어요. A, B, C, D, E, F 이렇게가 있는데 내가 A, B가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어. A, B는 이웃 안 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A, B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이 요렇게죠. C, D, E, F 너네끼리 나열을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면 C, D, E, F가 뭐 이렇게 나열을 했다라고 합시다. C, D, E, F 이렇게 해서 4팩으로 나열을 했겠죠. 맞죠? 지들끼리 줄 서는 게 4, 3, 2, 1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A, B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보는 거예요. 이 사이에 A, B를 끼워 넣는 거예요. 총 몇 개의 자리? 5개의 자리죠. 그 중에 A, B를 2자리를 선택해서 나열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구조가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게 반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 혹시 이거 이제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빈 의자에 앉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빈 의자가 7개가 있어요. 빈 의자 7개 있어요. 3명이 앉을 건데 이웃하지 않게 앉아요. 사이가 안 좋은가 봐. 3명이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니? 그럼 이거 잘 못하는 애들 꽤 많아요. 자, 빈 의자 중 3명은 앉을 의자죠. 의자인데 다 같은 의자인데 앉을 의자가 3개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안 앉을 의자는 몇 개요?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안 앉을 의자를 배치를 합니다. 이때 의자 4개를 놓는데 경우의 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다 같은 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의자 배열을 했고 상대를 배열한 거야. 앉히다의 반대는 안 앉다. 상대편을 배열을 한 거야. 안 앉는 의자를 배열을 했어요. 자,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파악합니다. 여기다가 의자 갖다가 가지고 가서 앉을 거예요. 몇 개 자리가 있어요? 5개 자리가 있죠. 5개 자리에 이렇게 3개를 골라서 앉으면 끝. 그러면 봐봐요.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여기 앉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웃하지가 않는 거죠. 노랑 흰, 흰, 노랑 흰, 노랑 흰. 사이사이에 빈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항상 상대편을 먼저 배치를 하는데 그 상대편을 배치를 할 때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도 4명이 줄을 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무생물이 있을 때 그냥 다 똑같은 의자라고 하면 그냥 그거를 놓는 거 자체가 경우의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가 몇 개인지 카운팅해서 거기에 알맞는 퍼뮤테이션을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이웃하지 않게가 상대적으로 이웃하게보다 더 많이 틀리거든요, 애들이.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대로 앉기. 교대로 앉기. 잠시만 지우고.
자, 교대로 앉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죠. 앞에 먼저 올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야. 같은 가치가 있다면 남자, 여자 뭐 이렇게 교대로라고 했을 때 같은 가치가 있다면 누구 먼저 올지에 따라 대분류를 해주고요. 그렇죠? 동시에 같은 자리에 올 수 없으니까 대분류를 해주고 각 케이스 안에서는 고배 법칙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개 비교해 놨네요. 남자 넷, 여자 넷. 자, 모양은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남자, 여자를 이렇게 남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연함일 수도 있죠. 연함일 수도 있죠. 이거는 똑같은 가치를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배열된 상태에서 남자 자리와 여자 자리를 구별해 놓은 상태에서 남자들끼리 줄 서고 여자들끼리 줄 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리마다 가치가 다르거든요. 알아요? 이렇게 해주면 맨 앞에 있는 자리고요. 이 자리는 이 남자와 이 남자 사이인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리의 가치가 안 달라 보여? 이 남자와 이 남자가 특별하다면 자리가 가치가 달라 보이려나요? 여기 뭐 윤석열 대통령이고 여기가 저라고 해봅시다. 이 자리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둘 다 안 친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가 가치가 다른 거야. 이 자리는요. 이 자리도 전체적으로는 중간에 있으면서 이 두 남자 사이잖아요. 자리가 모두 다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가치가 다른 자리에 줄 세울 때 그냥 팩토리얼, 퍼뮤테이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여기도 똑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얘 더하기 얘를 하든 곱하기 2를 하든. 그렇게 해서 교대로 앉는 경우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남자 넷에 여자 셋이 있어요. 한쪽이 줄어들어서 교대로 서고 싶어요. 그럼 여자 먼저 쓰는 게 가능한가요? 여남 이런 게 가능한가요? 남자 한 명은 필연적으로 여기 남아버리죠. 그러면 애초에 이런 케이스가 안 된다는 거죠. 여자 먼저 서는 건 없어요. 무조건 남자 먼저 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돼요. 그렇죠? 대분류가 필요 없이 이런 케이스 하나니까. 그러면 남자들 줄 서고 여자들 줄 서 이렇게 해주시면 끝. 됐죠? 간단하죠? 교대로 서는 경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 여기서부터 이제 확통이죠. 진짜는 지금까지는 고1 때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확통이에요. 이 원순열을 설명할 때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은데, 원순열은 잘 보세요. 어떤 원탁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3명이 앉는다라고 합시다. 3명이 이렇게 앉는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똑같은 구조. 혹시 만화를 안 좋아하나? 나 어렸을 때 굉장히 희망과 꿈을 나에게 줬던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 드래곤볼은 막 초사이아인이 있고 막 외계인하고 싸우기도 하고 무슨 괴물 같은 애들하고 싸우는데 자기가 좀 약할 때 수련을 하거든요. 손오공이라는 주인공이 수련을 할 때 거기 신전에 신이 사는 뭐 어떤 신전 안에 비밀의 방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의 방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방은 어떤 곳이냐면 딱 입구에서 들어가면 하얀 곳이야.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 건물 입구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멀어지면 이제 조그마한 행성처럼 생겼는데 조금만 멀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가 앞인지 뒤인지 동서남북이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서의 하루는 바깥 세상에서 1년, 거기서의 1년이 바깥 세상에서 하루, 뭐 이런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수련하고 나오고 그런 건데 이게 시간과 공간의 방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뒤 좌우 이런 게 없어. 테이블이 여기에 딱 있으면 이 자리는 칠판 앞자리, 저쪽은 문에 가까운 자리, 도망치기 좋겠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탁자만 딱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원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나 이 위치나 이 위치는 정해져 있긴 한데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 가치가 같은 자리라는 게 문제예요. 아까까지는 순열을 할 때는 가치가 다른 자리였죠. 가치가 다른 자리였어. 그래서 줄을 세우는데 몇 가지 이렇게 곱했었거든. 그래서 가치가 다른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 가치가 다른 자리를 우리는 순열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거를 구별해서 직순열이라고 그랬어요. 직선형 직순열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그냥 순열이고 쟤는 특별히 원순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원순열을 직순열로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푸는 경우가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접근법 두 번째가 내가 말하고 싶은 이거거든요. 가치를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접근법이. 그리고 첫 번째 접근법은 돌려서 같으면 같은 거로 치자 이런 거예요. 자 봐봐, 요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애가 요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열한다고, 서로 다르게 나열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는 사실은 같은 케이스라는 거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바라보면 정면에 A가 보이고 왼쪽에 B와 오른쪽에 C가 보이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카메라를 들이대서 보면은 똑같이 정면에 C고 왼쪽 이거 다른 경우 아니에요 하겠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A가 정면에 있고 왼쪽에 B가 있고 오른쪽에 C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경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이쪽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저쪽에서 시선을 보면 중앙에 A가 있고 왼편에 B가 있고 오른편에 C가 있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복된 거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중복됐으니까 3으로 나눈다. 중복된 걸 제거할 때는 우리 고배 법칙에서 제거할 때는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팩으로 줄 서면 6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봐봐. ABC, ACB, BCA, 그죠? BAC, CAB, CBA. 이렇게 6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ABC, CAB, BCA, 그러니까 ABC, CAB, BCA는 사실상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같은 경우. 돌려놓고 보면 같은 경우.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같으니까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세 군데니까 세 군데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점은 이런 거야. 봐봐. 더 잘 이해되는 관점으로 연습을 나중에 많이 하시면 돼요. 더 잘 이해되는, 자기한테 더 잘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알겠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세 자리가 있는데 세 자리가 있어요. 아무나 오라 해. A 올래? 너 여기 앉아. A를 안 쳤어요. A를 안 치는 순간 저 두 자리는 가치가 달라졌죠. 그렇잖아요. A가 누구라고 해봅시다. 누구야? 또 차은우 씨 다시 등장했어. 여기 앉았어. 앉는 순간 자리가 가치가 달라졌죠. 이 자리는 차은우 씨의 오른쪽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야. 이 자리는 차은우 씨가 오른손잡이라고 치고 오른손을 사용해서 뭔가를 줄 때 편안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 아무튼 자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리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남은 B, C가 누가 어디 앉을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둘이 줄 서 이런 거죠. 지금 세 개밖에 예를 안 들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조금 더 늘려서 해볼까요? 자, 봐봐. 6자리야. A부터 6명이야. 첫 번째 관점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냥 6명이 줄 서서 앉아볼래? 그냥 6명이 둘러 앉아봐. 아무렇게나. 그러면 65431이야. 어디가 시작이었고 뭐 이런 건 모르겠어. 그냥 65431이야. 그런데 저거를 원테이블을
6번 돌릴 수가 있죠. 그쵸? 여기에 오게, 맨 위에 오게, 지금 위아래가 없는 거지만 여기 맨 위에 오게끔 얘가 했다면 얘가 맨 위에 오게 할 수 있고, 얘가 맨 위에 오게, 얘가 맨 위에 오게, 얘가 맨 위에 오게, 얘가 맨 위에 오게, 얘가 그대로 이렇게 맨 위에 오게 이렇게 돌려볼 수 있잖아. 우리는 그게 6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너 앉을래? 얘가 앉는 순간 이제 자리의 가치가 다 달라졌어. 직순열로 변신한 거야. 제가 앉는 순간 누구든 상관없었어. 누구든 상관없고 일단 앉아. 제일 먼저 왔니? 너가 제일 먼저 왔어? 그럼 앉아. 그러면 직순열이 된 거야. 자리의 가치가 달랐어. 이 자리는 저 사람을 마주보고 있어. 얼마나 좋아. 마주보고 계속 눈 아이 컨택 가능. 여기는 양 옆에 자리야. 여기는 저 사람한테 질문을 받기가 조금 덜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리의 가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여기부터 차례로 앉히는 거야. 5, 4, 3, 2, 1 이렇게. 자리의 가치가 다르면 직순열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한 명을 우선 앉히고 한 명을 빼고, 그러니까 6 빼기 1을 하고 한 명은 앉히는 데 사용하고, 그러니까 직순열로 만드는 데 한 명이 사용되는 거야. 이건 이제 경우의 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가 됐든 한 명을 일단 앉혀.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를 직순열로 만들어서 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 중에 자기한테 익숙한 관점으로 여러분은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돌려서 같은 모양이 6개, 그러니까 6으로 나눠야지 6개 중복될 거니까. 이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명을 기준 삼아 해놓고 나머지를 직순열로 풀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되겠니? 이해돼요? 이게 원순열이에요. 원순열 잘 해야 되고요. 자, 요거 원순열 응용까지만 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원순열 응용만 좀 할게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우선 다각형만 하고 입체도형은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다각형만 해볼게요. 원순열 응용. 자, 이게 이제 5번이고. 자, 원순열 응용하는 거는 이렇게 삼각형인 모양의 모든 사각형인 모양의 정사각형이에요. 저건 정삼각형이고요. 정오각형이 있었다 합시다. 정오각형.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지금 9칸짜리는 나중에 하고 직사각형까지 할게요. 자리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2명씩 테이블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 2명씩 앉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또 2명씩 앉았다고 할까요? 2명씩 앉아라. 여기는 여기가 3명, 여기는 1명만 앉을까요? 자, 이것을 자리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게요. 둘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긴 해. 지금부터 앞으로 익숙한 게 결정되면 앞으로 그걸로만 거의 풀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 할지를 여러분이 지금 잘 결정하셔야 돼요. 자, 봐봐. 이렇게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6명이잖아요. 6명이죠. 근데 삼각형이죠. 그러면 돌려보면 몇 가지가 똑같아요? 3가지가 똑같은 거야. 회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됐어요? 이해되나? 얘가 이제 계산해보면 얘가 65431인데 5431은 여기 앞에 곱해져 있고 6만 하나 약분하면 이렇게 돼요. 2 곱하기 5의 곱팩토리얼. 근데 봐봐. 두 번째 관점은 이런 거다. 두 번째 관점으로 푸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게 자리의 가치를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와 이 자리는 같은 자리인가요? 서로 다른 자리예요. 왜냐면 이 자리는 오른손잡이에게 편한 자리예요. 왜? 오른쪽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모서리잖아요. 이 자리는요, 왼손잡이에게 편한 자리예요. 오른손잡이가 여기 있으면 상상해봐. 저기가 앉았다고 오른손잡이가 있으면 옆에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죠? 왼쪽에 사람이 없고 여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가 같은 자리야. 근데 이 자리는 얘랑 같은 자리죠. 가치가. 봐봐요. 오른쪽에 빈자리, 왼쪽에 사람.
이가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같은 자리죠. 그러니까 자리가 가치가 다른 자리가 두 자리가 있어. 그 두 자리에 아무나 안 쳐요. 아무나 한 명을, 그러니까 6명 중에 한 명을 가치가 다른 두 자리에 안 칩니다. 여기 선택할래, 여기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안 쳐요. 그런 다음에 남은 사람 몇 명? 5명이죠. 5명이 줄 서서 앉아 직순열로 바뀌었으니까 한 명 안 치고 나면 일단 직순열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식은 똑같죠? 됐어요? 그러니까 둘 다 편한데 둘 다 잘하면 더 좋고, 근데 진짜 많이 쓰는 방법만 거의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 두 번째 거 봐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명이죠? 근데 돌리면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리의 가치를 따지는 사람은 자리의 가치가 2개가 다르죠? 그리고 남은 사람 7명이죠. 이거에서 8, 7, 6인데 8을 4로 나누면 2가 되고 7, 6, 5, 4, 3이 되니까 이거랑 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자, 세 번째 거 봐봐요. 이거 편해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글씨로 하는 게 편하긴 해요. 봐봐요. 정오각형이니까 돌리면 5번 돌릴 수 있잖아요. 자리의 가치를 따지는 사람은 자리의 가치가 2가지가 다르죠. 둘 중에 한 군데 안 치고 남은 사람 9명인데 9명 줄 설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쉽긴 하죠. 지금은.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좀 헷갈리긴 해요. 자, 이거 봐봐요. 이거는 전체가 8명이에요. 8명인데 이거는 돌렸을 때 테이블이 몇 번 돌릴 수 있어요? 4번이 아니죠. 이 모양으로 똑같이 되려면 완전 뒤집혔을 때 한 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전. 이렇게냐? 이렇게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직사각형 종인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냐? 돌려서 이렇게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제 같은 모양이니까 딱 2번밖에 못 돌려요. 그래서 얘가 2로 나누는 거예요. 2로 나누는 거예요. 혹시 자리의 가치를 따지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가치가 달라요. 맞아요? 여기 상석이잖아. 생일 맞은 주인공의 자리. 그죠? 여기 모서리와 사람, 사람과 사람, 모서리와 사람이지만 왼쪽에 모서리. 아무튼 자리가 다른 자리가 4가지 가치가 있어요. 4가지.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4가지 자리가 가치가 달라요. 4가지 중에 한 군데서 사람을 안 쳐요. 일단 앉아. 그러면 한 명이 앉는 순간 이미 이 자리는 다 가치가 달라졌죠. 그럼 실패.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해 보면 여기 8을 2로 나누면 4가 되고 실패. 있죠? 똑같아요. 됐어요? 2가지 방식의 원순열을 둘 다 연습하는 게 좋긴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해보도록 할게요.